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유니티 화면 구성을 한번 알아보고 또 유니티의 각각 메뉴들을 좀 살펴보면서 유니티 조금 기본 기능들을 익힐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니티의 화면 구성은 크게 씬뷰, 게임뷰, 하이어라키뷰, 프로젝트, 콘솔 창, 인스펙터 창 이렇게 4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화면을 조금 이따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미리 살짝 맛보기로 살펴본다면 이렇게 화면이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 이 부분이 하이어라키 창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게임에서 어떤 오브젝트를 가지고 오거나 또는 게임을 실제 실행되는 화면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씬뷰, 게임뷰에 해당하는 창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이 버튼 지금 살짝 가려졌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게임을 만든 다음에 이 게임이 어떻게 실행될지 한번 테스트해보는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인스펙터 창이 와서 여러분들이 여기 선택한 것에 대한 더 디테일한 메뉴들을 설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프로젝트 창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창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우리가 유니티 창을 열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티를 실행하려면 바탕화면에 있는 이 유니티 여러분들이 설치한 유니티 허브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유니티 허브를 실행하시면 유니티가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자, 유니티 허브 화면에서 첫 번째 프로젝트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새 프로젝트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저도 프로젝트에서 새 프로젝트를 클릭하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에서 2D를 만들 수도 있고요. 3D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 3D로 한번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D를 클릭하시고요. 그러니까 2D 게임도 만들 수 있고 3D 게임도 만들 수 있습니다. 3D를 선택하시고 프로젝트 이름을 여기서 미리 설정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테스트라고 이렇게 프로젝트 이름을 적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까 그대로 기본 이름 그대로 쓰고 나중에 이름 바꾸셔도 됩니다. 자, 프로젝트 이름을 주신 다음에 여기 하단에 프로젝트 생성을 클릭하시면 이 프로젝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프로젝트가 생성되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 상단에 여기는 메뉴고요. 메뉴고 아까 우리 PPT에서 보았던 하이어라키 메뉴가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씬과 게임이 보이는 부분이었고요. 이쪽이 인스펙터 창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프로젝터와 콘솔이 같이 보이는 창이고요. 아까는 없었는데 지금 애니메이션 창이 하나 더 생겨 있네요. 자, 이렇게 화면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뉴는 이렇게 눌러보시면 파일에 관한 메뉴, 에디트 편집에 관한 메뉴, 여러 가지 다양한 에셋에 관한 메뉴, 이렇게 메뉴를 항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화면이 이와 같이 이제 나누어져 있는데, 아까 여기 씬과 게임이 아까 우리가 PPT로 봤을 때는 하나로 보였었거든요. 지금 요 씬과 게임 창 사이로 마우스 커서를 가지고 가면 이와 같이 변합니다. 이때 이렇게 내가 씬을 좀 크게 보고 싶다. 카메라를 좀 크게 보고 싶다. 이렇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게임에 관한 제작을 한 다음에 그게 이제 어떻게 보일지 내가 재생하고자 하는 예를 들어 내가 웹으로 보낼 거다. 그러니까 내가 개인용 PC로 볼 거다. 또는 뭐 휴대폰으로 볼 거다. 거기에 맞는 이 게임 뷰를 맞추어서 어떻게 실제 게임이 어떻게 진행되어 보여질 것인지는 이 게임 뷰에서 여러분들이 이 게임 뷰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씬을 처음에는 여러분들 씬을 좀 크게 보고 작업하시다가 이제 내가 게임을 실제로 볼 때는 여기 게임 뷰에서 보거나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이 씬과 게임을 한꺼번에 이렇게 보지 않고 하나씩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게임을 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셔서 여기다 이렇게 놓게 되면 이렇게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씬을 클릭하면 씬이 보이고요. 게임 뷰를 클릭하면 게임이 보입니다. 아까 우리 PPT에서는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다시 빼내게 되면 이렇게 갖다 놓게 되면 아까처럼 이렇게 분할된 형태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편의에 따라 사용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같이 보셔도 좋고 이렇게 끌고 가셔서 같이 넣어서 이렇게 씬을 봤다 게임을 봤다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화면을 잠깐 살펴봤고요. 우리가 이 화면을 살펴본 상태에서 몇 가지 설정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단 메뉴 중에서 에디트 부분에 들어가서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면 프레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셔서 첫 번째 제너럴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가 이 다크라고 써져 있는 이 지금 되게 어둡잖아요. 이것을 라이트로 하시게 되면 얘가 이렇게 밝아집니다. 그래서 이 화면의 세팅을 여러분들이 밝은 게 마음에 드시면 이렇게 밝게 설정해 놓고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파워포인트에서는 밝게 설정이 돼가지고 그 화면이 캡처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다크로 하게 되면 이게 어두운 모드로 설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밝게 보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우리 그 파워포인트처럼 어둡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쭉 이렇게 내려보시면 여기 랭귀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랭귀지에서 우리 지금 얘가 메뉴가 다 영어가 되어 있어서요. 여기를 클릭하셔서 한국어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뉴가 한글로 바뀌어서 훨씬 여러분 사용하시기가 조금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좀 기다리시면 메뉴를 전부 이렇게 한국어로 변경해 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잠깐 해보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메뉴가 변경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뭐 하이어라키라고 써져 있던 게 이제 계층 구조라는 말로 바뀌었고요. 프로젝트 콘솔은 그대로네요. 애니메이션도 그대로고, 그 다음에 인스펙터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씬과 게임 이렇게 화면이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조그맣게 두 개의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얘는 카메라라는 거고요. 얘는 라이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밝기를 주는 거고요. 이 카메라는 여러분들이 이 게임이기 때문에 어떤 여러분들 영상을 제작한다고 하신다면 그 게임을 바라보고 있는 게임을 진행할 때 보고 있는 카메라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이 인스펙터 부분이 비어 있지만 제가 카메라를 선택하면 이 인스펙터 오브젝트에 대한 자세한 옵션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라이트 부분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왼쪽에 이 계층 구조라고 되어 있는 하이어라키라고 되어 있는 이쪽 부분에서 여기 나와 있는 오브젝트들을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 계층 구조라고 쓴 거는 이 오브젝트들의 이름과 함께 이 오브젝트들을 막 이렇게 트리처럼 이렇게 밑에 하위 그룹으로 계속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계층 구조도 같이 볼 수 있는 개념입니다. 여기 보면 메인 카메라라고 하는 게 얘가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렉셔널 라이트라고 하는 게 얘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게임을 진행할 씬에서 보여지는 오브젝트는 다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에 여러분들 오브젝트를 가지고 오시면 내 게임에 딱 맞는 적당한 이름으로 여기다가 적어 놓으시면 많은 오브젝트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구별하기가 좀 쉬우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씬 화면이고요.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라고 하시면 전체 게임을 말을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씬은 장면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게임을 구상하시고 그 게임에 적당한 딱 맞는 화면들을 여기에서 구상하신 다음에 나중에 플레이를 해보시면 이 게임에서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만드신 다음에 이 게임을 뭐 PC용으로 하실 것인지 모바일용으로 하실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이 사이즈를 맞추시면 됩니다. 자, 처음에 씬으로 해놓고요.
이번에 맨 처음에 여기에서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를 원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상단에 여기 플러스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뭘 추가할 수 있는 게 뜹니다. 이 중에서 제가 3D 오브젝트를 추가한다 했기 때문에 이 3D 오브젝트를 클릭하시고요. 여기서 구체, 제가 원형 구를 넣을 거기 때문에 구체를 선택하면 이렇게 구가 들어오게 됩니다.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크게 보고 줌했다가 아웃으로 빠지는 건 마우스 가운데 휠을 이렇게 돌리시면 자세히 들어갔다 빠졌다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왼쪽 버튼으로 이렇게 클릭했다 빈 곳을 클릭하면 이렇게 선택했다 해제했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버튼으로 이렇게 회전하시면 이렇게 약간 다른 뷰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휠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셔도 이렇게 다른 상태로 장면이 이렇게 다른 뷰로 바라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적당한 뷰로 이렇게 사이즈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 뷰가 이렇게 나타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제가 하나 만들었더니 뷰가 이렇게 자동으로 생겨 있습니다. 이 이름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얘를 뭐 공으로 할 거다 그러면 이름 바꾸기를 선택하셔서 얘를 공 이렇게 주시면 얘가 이제 공에 대한 오브젝트 이름으로 변경이 됩니다. 실은 우리가 게임을 만드실 때는 이 이름이 한글보다는 영어로 하셔야지 오류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 영어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브젝트를 선택하면 오른쪽에 인스펙터 창에서 이 오브젝트의 이름과 또 포지션, 그러니까 이 오브젝트가 어디에 있는지 포지션, 회전, 뭐 스케일 등 뭐 여러 가지, 또 기타 나머지 우리가 앞으로 차차 배워갈 나머지 부분들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자, 또 하나만 더 추가를 해볼까요? 자, 여기 플러스 보이셔서 3D 오브젝트 하셔서 이번에는 큐브를 하게 되면 이렇게 상자가 나타납니다. 제가 상자를 움직이는 거는 이렇게 얘를 선택했을 때 그냥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얘도 선택했더니 이렇게 큐브라고 생겼는데요. 얘 이름은 박스라고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글로 그거를 영어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박스라는 이름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실은 제가 좀 대문자로 썼는데 사실은 서문자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박스와 구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삭제하실 거면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 오브젝트 삭제는 오브젝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delete 키를 누르시면 삭제가 됩니다. 아니면 이 하이어라키에서 이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 삭제 이렇게 하셔도 삭제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씬에다가 사각형 박스도 넣어봤고요. 공도 넣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 삭제했던 오브젝트를 다시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브를 한번 넣어 볼게요. 큐브를 넣어서 이 이름은 박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박스라는 오브젝트가 생겼고요. 자, 이 박스를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한번 이 메뉴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손바닥 모양을 클릭하시면 이거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평행하게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움직입니다. 여러분들이 3D 프로그램을 좀 해보셨다면 아마 이런 건 되게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손바닥으로 이리저리 이제 이쪽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동이고요. 이렇게 선택하면 이렇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카메라도 선택하고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선택키를 눌러서 이렇게 하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동하는 거에서 이렇게 녹색, 빨간색, 파란색 화살표가 생기는데요. 이거는 제가 이쪽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파란 축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요. 이걸 누르면 이렇게 빨간 축으로 움직이게 되고 이걸 누르면 우측으로 움직입니다.
이게 이제 X축에 해당하는 곳이고요. 얘가 이제 Y축에 해당하는 거고요. 얘가 Z축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얘는 3D이기 때문에 축이 3개 있습니다. X축, Y축, Z축 이렇게 세 가지로 움직입니다. 그냥 제가 이 가운데를 클릭해서 이렇게 움직이면 아무데나 이렇게 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데, 이 화살표를 이렇게 클릭해서 움직이면 제가 이 옆으로 가려고 해도 안 되고 그냥 이렇게 Y축으로만 움직여집니다. 얘도 제가 이 화살표를 클릭하면 이렇게 X축으로만 움직이지,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도 이 Y축으로 가려고 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축을 잡아서 정확하게 이동하고 싶을 때 이렇게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건 회전 도구인데요. 이렇게 얘를 이렇게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렇게 축이 보이는데요. 이 축 방향대로 이렇게 회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선택한 축대로 회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사이즈인데요. 이렇게 스케일이 이렇게 커지게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놓게 되면 같이 커지고요. 이것도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면 같이 커지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Z축을 누르면 Z축으로 커지고, X축으로 이렇게 옆으로 넓어지고, 이렇게 사이즈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각형도 보여서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크기를, 사이즈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이제 몇 번씩 해보시면 금방 익숙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화면의 오른쪽 상단에 이 기즈모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형을 하나 집어넣고요. 큐브를 한번 넣겠습니다. 큐브를 넣어서 적당한 사이즈로 좀 키워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즈모에서 보면 이 화살표가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빨간색 X라고 써져 있는 곳을 클릭하게 되면 요 뷰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여기 보면 라이트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라이트 쪽에서 보는 거고요. 이쪽 Z축을 누르면 이 프론트, 그래서 정면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Y를 클릭하면 이렇게 탑 위에서 내려다보는 뷰를 바라보는 걸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진짜 썼던 기능으로 좀 적당하게 이렇게 다시 저희가 보기 좋게 선택해서 옮겨 놓을 수도 있고요. 이걸 이제 다 만든 다음에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서 이렇게 탑뷰를 보거나 아니면 왼쪽에 오른쪽에서 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또 바닥을 보거나 이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기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냥 평상시 때는 이렇게 지금 제가 보이는 것 같은 뷰로 바라보는 게 가장 사용하시기가 편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다른 탑뷰나 바닥 뷰를 보려고 할 때 사용하는 메뉴가 기준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카메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카메라를 선택하니까 지금 이렇게 카메라에서 나가고 있는 이 하얀색 이게 보일 겁니다. 이게 카메라에서 바라보는 이 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는 이건 편집하는 상태에서 씬을 편집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고 있는 뷰고요. 실제로 우리가 여기 게임을 클릭해 보시면 게임 뷰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 씬에서 이 카메라가 이쪽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요 면을 우리가 이 게임에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카메라의 위치가 되게 중요해요. 제가 만약 카메라를 이렇게 놓게 되고 이 게임으로 가게 되면 안 보여요. 왜냐하면 이 카메라가 보고 있는 것에서 얘가 좀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 볼 수 없게 된 거죠. 이 정도 만약 가게 되면 게임에서 가면 여기 지금 이만큼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 카메라가 보고 있는 시점이 게임을 진행할 때의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신중하게 잘 잡아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선택을 하면요. 이 인스펙터 부분에서 얘 카메라의 이름과 이름 메인 카메라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카메라의 포지션 위치가 지금 마이너스 X축으로 마이너스 5.88, Y축으로 마이너스 3.7 밑으로 내려가 있네요. 그죠?
그다음 Z축으로 마이너스 8.97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회전이 지금 하나도 회전이 안 돼 있는 거고요. 이걸 이렇게 조절하시면 회전이 되고 스케일은 지금 1대 1대 1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이제 나머지 밑에는 나중에 해보더라도 지금 포지션만 좀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0, 0, 0으로 하게 되면 카메라가 정중앙에 있게 됩니다. 제가 여기 카메라가 얘한테 좀 심은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이 씬에서 정 가운데에 해당하는 0 이렇게 축을 이렇게 본다면 X축, Y축, Z축 이렇게 본다면 이 지점에 해당하는 지점이 0,0,0 이 지점인 거죠. 이 지점. 그 지점이 그 지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게임을 진행하시다 보면 이 카메라하고 게임하고 또 어떤 오브젝트를 놨는데 그 오브젝트가 카메라하고 일직선에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을 맞추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여기서 정확하게 포지션을 집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이 박스가 이 카메라하고 봤을 때 X축이 0이고요. Y축이 지금 마이너스 7.9인데 제가 이걸 0으로 맞추게 되면 지금 보이시기에도 얘하고 같은 선상에 이렇게 있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이 포지션을 잘 맞춤으로써 여러분들이 게임을 진행할 때의 뷰를 잘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폼 부분에서 포지션이나 회전 또 스케일 같은 거를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오브젝트 선택했을 때 아까 좀 느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스케일이 이 정도로 좀 키워졌어요. 이렇게 이것도 지금 대충 제가 이렇게 드래그를 하다 보니까 2.7324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하고 싶다면 클릭하셔서 5 넘을까요? 3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그 사이즈로 정확하게 얘가 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충 눈대중으로 얘를 맞추거나 사이즈를 주거나 하지 않고 정확하게 할 때는 이 트랜스폼 메뉴를 인스펙터의 트랜스폼 메뉴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도 마찬가지고요. 라이트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집어넣은 오브젝트를 다 마찬가지로 이 트랜스폼에서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제가 이렇게 오브젝트를 넣고 화면도 살펴봤고 또 게임으로 진행했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도 봤고 또 인스펙터 부분에서 트랜스폼에 대한 메뉴 좀 살펴봤는데요. 이 프로젝트를 한번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파일에서 프로젝트 저장을 클릭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게임을 만드시던 이 전체 프로젝트가 그대로 저장이 돼서 다음번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게임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저장 말고 이 위에 보면 그냥 저장도 있어요. 이 저장은 요 씬을 저장합니다. 요 씬을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는 전체적인 이 게임의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씬은 게임이 진행될 때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씬의 장면 하나를 저장하실 때 여기서 저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씬을 만들어서 또 이어서 저장하시기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씬과 전체 게임을 저장하시려면 프로젝트를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은 제가 프로젝트와 씬을 전부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프로젝트 저장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전체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이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프로젝트를 우리가 저장해 봤고요. 오늘은 우리가 같이 이렇게 기본 유니티의 화면 구성과 유니티에다가 기본적인 오브젝트를 집어넣고 오브젝트의 위치도 맞춰봤고 오브젝트의 크기도 조절해 봤습니다. 그리고 인스펙터에서 이 트랜스폼 메뉴를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화면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메뉴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유니티의 화면 구성과 유니티의 아주 간단한 오브젝트를 가지고 와서 약간의 변형을 시켜보는 그런 기본 기능만 배워봤습니다. 우리가 유니티에서 본격적으로 게임을 만들기 전에 우리가 유니티에 들어와 있는 오브젝트들을 동작시키기 위한 C# 스크립트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지 게임이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있는 오브젝트들이 동작을 해줘야 되거든요.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을 줄 수 있는 C# 스크립트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배워보고, 그 다음에 다시 우리가 유니티로 돌아와서 이 유니티에 실제 이제 게임에 필요한 오브젝트들을 집어넣은 다음에 거기에 동작을 넣고 게임이 완성되도록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수업하는 C샵 스크립트는 언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C샵 스크립트에 구현되어 있는 C샵 스크립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수준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C샵에 대한 기본 기능들을 배워보고 그 다음에 진짜 게임을 만드는 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